두 번째 시간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세 번째 할 건데 1번, 2번은 아주 잘 나오는 거 아니죠. 1번의 개념이 뭐 나오는 건 아니고 2번 이제 공식은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풀 때 이제 쓰는 거고 오늘은 이제 올해는 공식 읽는 법도 나왔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최근에는 가장 잘 나온 게 이 표입니다. 이 표. 올해도 이 표에서 아주 진하게 출제했습니다. 이 표가 가장 요즘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3번 타이틀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수요 배우면서 수요하고 공급은 똑같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에 있는 거 공급에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가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념, 공식 있잖아요. 공식. 3번이 지금 이거라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공식 있잖아요. 그럼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선의 형태, 기울기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표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 다만 이 자리에 수요 자리에 뭐만 넣으면 공급으로 집어넣어주면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 자, 이 표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기울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수요 곡선을 지금부터 제가 그릴 건데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번하고 2번 전부 다 수요 곡선인데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이 중에서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크냐면 1번이 기울기가 커요. 2번이 기울기가 작다고. 요 수평선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크고 작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제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제 경작자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5개로 나눠요 이렇게 5개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져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경작자들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인데 이걸 5개 구간으로 나눈 거야. 번호 붙여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인데 이걸 5개 나눠서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가 있고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이름을 단위 탄력지라 한다고. 그럼 시험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탄력성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8이 나왔어요. 1.8은 1보다 크죠.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죠. 그러면 탄력지라 한다고.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래. 1보다 크면. 그럼 탄력성이 1.1이 나왔습니다. 1.1이면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탄력적. 그럼 무한대면 여기 이제 무한대 표시잖아요. 탄력성이 무한대면 1보다 커요, 적어요? 크죠.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야. 근데 완전히 크다고. 그래서 완전 탄력적 이렇게 부른다고. 시험 문제. 탄력성이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이라 한다. OX? 5. 자, 탄력성이 0.5 나왔어요. 기준이 1이야, 1. 1보다 크면 탄력적이야. 무한대도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잖아요. 1.8, 1.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1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야. 0.5 1보다 작다고 비탄력적. 0이면 1보다 작죠.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제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 나왔습니다. 0.7. 0.7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수요 탄력성이 1.7 나왔습니다. 1.7.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배우고 공급으로 가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겠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5가 나왔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5가 나왔다. 그러면 탄력성 이름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수요동 공급이든 기준이 1이고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공급의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0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시험 문제 가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OX. 공급의 탄력성이 0이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OX, X. 완전 비탄력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해놓고 시험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라고. 시험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자세히 봐. 기출 지문을, 우리 책에 기출 지문을 자세히 보라고. 책 내용을 보지 말고 여기 기본서는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 보면 어떻게 출제하는가 보라고.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럼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출제하는 거 보라고. 그러면 아, 이렇게 출제하구나. 그러면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자, 이제 이름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단순하니까 다 알아. 다 안다고.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에 이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역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입니다. 이름은요, 단위 탄력적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분수식 만들면 이게 뭐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거 공식이잖아요. 수가탄 공식이잖아요, 이게 됐죠? 그럼 탄력성이 1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10%. 이래야 1 되겠잖아요. 요걸 시험에 낸다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걸 시험에 낸다니까, 그걸.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10%면 수요량의 변화율도 10%란 소리야. 그럼 가격 변화율이 20%면 수요량의 변화율도 몇 퍼센트? 20%란 소리라고. 요걸 내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죠?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으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가 같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O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탄력성이 1.5가 나왔습니다. 그럼 탄력성이 1.5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때는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그럼 1.5가 되려면, 그럼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은요? 15.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그럼 탄력성이 1.1입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해졌죠? 탄력적. 그럼 그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요? 11%. 그럼 이제 외우셔야 돼.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커요?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고. 그것을 양변화가 크다고 외운 거야. 왜 양변화가 크다고 외우냐면 공급도 똑같으니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1 나왔어요. 공급이에요, 이번은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1 나오면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 변화는 11%야.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고. 그러니까 양변화가 크다고 한다고.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 큽니까? 양변화가 큽니까? 양변화. 탄력적 무슨 변화? 양변화. 탄력적 무슨 변화? 양변화가 크다. 그걸 낸다니까요. 그럼 비탄력적이면 공부할 것도 없겠지. 반대니까.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며요. 그럼 비탄력적이면 탄력적과 비탄력적은 반대잖아.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당연히 가격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공부 요령을 아신 분은 아,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은 반대구나. 반대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 양변화가 크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막 외우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요령을 모르니까. 자, 이제 비탄력적 가볼게요.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크다. 양변화. 탄력적 무슨 변화가 크다? 양변화. 탄력적 무슨 변화가 크다? 양변화. 지금 6번 했습니다. 6번. 탄력적 양변화가 크다. 7번 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거의 50번 듣고 가. 50번. 자, 이번엔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0.8 나왔어요. 그럼 탄력성이 0.8 나오면 0보다는 크죠? 1보다는 작죠? 그럼 비탄력적이야. 자, 이때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가격이 10 변했어요. 0.8. 자, 탄력성이 0.8 됐습니다. 그럼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수요량은요? 8%.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율항의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커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그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야. 자,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외우시는지,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외우시는지,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외우시는지. 자, 외워볼게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다를 이렇게 자고 B가 크다를 외우시라고. B가 크다. B가 크다. 이 말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집에 가면 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치? 어차피 집에 가면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만 저런가 보다 한다고.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될 수가 있다. 지금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돌아선 게 뭐예요? 이 시간 끝날 때 잊어버릴 건데.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정상적인 거니까 얘 안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20번 이상 듣고 간다고. 자, 외울 건데 B가 크다. 뜻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자, 그렇게 낸다는 게 시험 문제. 자, 이제 요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될 때는 완전 탄력적일 때, 탄력적인데 이제 의미를 보자고요. 요 탄력성이 무한대있다. 요거는 비현실적인 거라고. 요거는 잘 안 나온다고. 여기 잘 나오고. 탄력성이 0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야.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율항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율항의 변화가 없다. 요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 달에 맥주 수율항이 30병입니다. 한 달에 맥주 수율항이 30병이야. 그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원을 하든,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하든,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저희 맥주 수율항은 언제나 한 병에 한 달에 30병입니다. 맥주 가격이 100원 할 때도 30병, 1000원 할 때도 30병, 100만원 할 때도 30병. 그럼 가격은 변하고 있는데 저의 수율항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율항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 몇입니까? 0. 이름을 완전 비탄력적 한다고. 완전 비탄력. 그래서 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가격 변화는 의미가 없고 수율항의 변화율이 0이 된다는 거야. 저의 수율항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언제나 30병이잖아. 언제나 30병. 그러니까 수율항이 없다가 아니라 요 완전 비탄력적은 수율항이 0이다가 아니라 수율항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수율항은 변화가 없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율항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럼 수율항이 변화 없는 거죠.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오라고. 감이 안 오면 이렇게 하면 아무리 개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개론 점수가 언제나 65점이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개론 점수가 언제나 65점이야. 그럼 개론 점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 의미 아셨습니까? 이렇게. 개론 점수가 35점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개론 점수가 35점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65점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처음부터 개론 점수가 계속 65점이야. 시험 볼 때까지. 실제 시험에 와서 65점이야. 그 민법은 55점이면 합격이야. 이렇게. 의미 아셨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수율량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율량 변화율이 0이다. 수율량 변화율이 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공급으로 와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증성. 그럼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한다고. 0이다. 그걸 제가 부증성 할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증성 할 때 말하지 않았다고. 왜? 그 말하면 이것도 안 배웠는데 그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기노트를 그 부증성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필기노트 7페이지. 필기노트 7페이지를 가면 그럼 부증성이 나와. 찾으셨습니까? 부증성 나오고 거기에 2번 파생현상. 2번에 2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몇입니까? 0. 됐죠? 그게 이거야, 이거. 그게 이 뜻이라고,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직선 써놨어. 수직선. 여기서 얼추 이해되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되고 완전 비탄력제를 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다시 이제 원상 들어와요. 이해 못한 사람이 지금 절반이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이 말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말은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말은 가격 변화에도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응용 가볼게요. 한 나라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한 나라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0이다. OX? 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이제 완전 탄력적으로 갑니다. 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어떤 물건의 가격이 0.0001% 떨어져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0.0001%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요거는 몇 퍼센트, 얼마 떨어지는가 계산도 안 돼. 뭐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500원이었다. 500원인데 0.0001% 떨어졌다. 그럼 얼마 떨어졌어요? 계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때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제라고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소고기 가격이 0.0001%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수요량을 무한대로 늘렸다. 그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다고.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잘 시험에 없으니까 잘 나오진 않는다고.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장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 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연습할게요. 탄력성 1이다. 단위 탄력제를 한다.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 1이면 단위 탄력제를 한다. 이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이 1.5다. 1보다 크니까 탄력적. 이때는 가격 변화율이 크다. 양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 나왔다.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라 하고, 이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보다 가격 변화가 크다. 양 변화보다 가격 변화다. 가격 변화보다 B가 크다. 탄력성이 0 나왔다.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는 소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때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면 수요량이, 공급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표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의 기울기거든. 그럼 여기 수요 곡선이 탄력성이 5개 나왔으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5개 나오는 거야. 그럼 수요 곡선 5개를 그려볼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증명해야 되거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 돼요.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평선 이렇게 본다고.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 곡선은 뭐다? 수직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이다. 이렇게. 공급도 똑같아.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선은 수평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 좀 수요곡선, 공급곡선 2개 그려봤어요. 여기.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집에 가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하시라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이렇게. 선생님 시험에 나옵니까? 당근 나오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두 개 됐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야.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비교할 건데,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해요. 비탄력적일 때는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탄완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오는데, 탄력적인 뭐다? 완만하다는 소리야. 그럼 제가 수요 곡선 지금부터 두 개 그릴 건데, 어디가 더 탄력적인가 보라고. 탄력적이면 완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수요 곡선 2번, 이거 4번, 수요 곡선 2번 이렇게 봐요. 어디가 더 완만해요? 2번. 2번. 여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보고 완만한 게 탄력적이야. 그러면 4번이 비탄력적이야. 상대적으로. 자,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디가 더 비탄져 있어요? 4번. 비탄져 있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비탄력 있으니까.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디가 기울기가 커요? 4번. 그럼 요거 기울기가 크다야.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죠? 완만은 기울기는 커요, 적어요? 작다. 그러면 자, 생각해봐. 자, 봅시다. 2번은 탄력성이 크죠?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요? 작죠? 4번은 탄력성이 작죠? 비탄력적이니까 2번보다 4번이 탄력성이 작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작으면요, 기울기는 크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아신 분은 아,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로 가구나. 요거 깨우쳐야지, 요거를. 그거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요 2번이 탄력적이거든. 2번이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 기울기는요, 작다잖아. 그럼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다잖아요. 그럼 4번은 탄력성이 작죠. 여기 탄력성이 작죠.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는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로 움직이잖아. 반대로.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나오겠구나. 딱 느낌이 오야지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럼 이 표를 다 끝났는데 이 표가 이제 두 달, 한 석 달 후에 또 보겠죠. 그 다음에 또 배우겠죠. 이 표를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을 본가 봐봐요. 계속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배워서는 안 되는 거야. 요거 집에 가면 아무 생각도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배울 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게 반복이라고. 자, 그럼 갑시다. 28회 때 뭐라고 냈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자,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B가 크다. 비탄력적이면 양변화 금매가 가격 변화 금매가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다. OX, X 가격 변화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이걸 내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면 공급도 똑같아. 자, 이번엔 공급을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 양변화가 크다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 OX, O. 그렇게. 여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세 번째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만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배웠어요. 그럼 이 표는 공급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떻게 출제한 거 봅시다. 여기에 풀려야 돼요. 여기에. 여기는 요 기출 지문은 요 표에 관한 기출 지문입니다. 자, 보게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올해 나온 거야? 올해. 자, 요거하고 여기 우리 필기노트 19쪽에 가장 밑에 있는 거 요거 좀 비교해봐요. 필기노트 19쪽에 가장 밑에 있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요거 28회 때 나왔거든. 그럼 올해 나왔던 거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여기 올해 나온 거거든. 똑같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더 크다. OX, X 똑같은 걸 냈잖아요. 똑같은 거. 요거 32회 때 올해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다. 똑같은 걸 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럼 요거는 이제 X죠. 그 비탄력적이 나왔다. B가 크다.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빨리 되면 그렇게 된다고.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이 고정된 것은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개론 점수가 65점으로 고정됐다는 소리야.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지? 그러면 이거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틀린 집을 내는 거지. 그럼 요 2번 집을 바꿔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자, 3번 수요곡선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그럼 완전 비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O.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 변화가 크죠. 그럼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 OX? O. 29회 때 32회 똑같은 질문 냈습니다.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0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O.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됐죠? 요건 이제 이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세 가지 끝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나오는데, 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몇 가지냐면 무수히 많습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무수히 많다. 그럼 무수히 많은 것은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오면, 자,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오면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이 나온다고.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도 무수히 많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하는 거라고. 근데 이해만 해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빨리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몇 번 하다 보면 암기가 된다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을 다시 와서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옆에 제가 필기노트에 세대주는 탄력제라 써놨을 거야. 동그라미 해놨어. 맞죠? 20조. 20조 수요 수가탄 결정요인, 수가탄 변화요인 나왔잖아요. 그 옆에 동그라미에서 세대주는 탄력제 써놨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야. 근데 앞에다 영자를 하나 붙일 거야. 영자. 칠판 보고 하세요. 칠판 보고. 칠판에 앞에 영자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대주는 탄력제 그 세 위에다가 영자에다 동그라미, 영해서 동그라미 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0하고 이렇게 넣으면 0세대주는 탄력적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외울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 수요 탄력성 결정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거 있으면 거의 다 맞춘다고. 그럼 0이 뭔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 할수록 탄력적이야.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가 여기 있습니다. 세분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7번에 필기노트 7번에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대가 대치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주가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그래서 0세대주 탄력적. 여기에 잘 나온다. 이게. 물론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지만 가장 잘 나오는 게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게 대야. 대체제예요.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게. 요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게 7,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게 이거라고.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인데 있을 거죠.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면 탄력적. 무조건 장기는 탄력적이라야 돼. 장기는 탄력적. 공급은 여기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설명할 건데 이제 공급부터 해볼게요. 수요하고 공급의 패턴이 똑같은데 수요는 좀 이해가 좀 덜 돼요. 공급이 이해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이제 공급부터 할 건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사항이 벌어져요. 여기 봐요.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다.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상황이 공급량을 크게 변화시킨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고. 자, 공급량이 10개가 변화했다. 이 경우하고 공급량이 30개 변화했다고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2번.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30개 변화했다. 이렇게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럼 1번보다 2번이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공급량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자, 됐어, 이제. 요거는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그죠? 공급량이 10개 증가한 것보다 공급량이 30개 증가하는 게 변화가 더 크죠? 요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요거 설명할 거라고. 요 4번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자, 우리 강서구에 또는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말해줘야지.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5% 증가하는 경우하고 공급량이 20% 증가하는 경우 중에서 어디가 더 탄력성이 커요? 20%. 이거 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그럼 이해됐으니까 이제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국가로부터 허가 받아야 돼요. 인가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근데 국가가 서울은 아파트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근데 아파트 공급량은 충분하게 된 거야, 지금. 충분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게 됐다고요, 사실은. 근데 2개, 3개, 4개, 5개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계속 신도시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좁은 국토에서. 계속 신도시 만들어내잖아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가 축적되니까 좋겠죠. 근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땅덩어리가 호주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신도시 만들잖아요. 그럼 인구가 증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신도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요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됐든 요건 아닙니다. 국민들 설득해야 한다.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국토유형이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해야 된다. 근데 누구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뭐라 하니까 못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고. 내가 할게요. 나를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면 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죠. 공급량을 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증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야 돼. 근데 국가가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 더 공급하면 과잉 공급 됐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켜. 그럼 규제를 강화시키면 허가 같은 거 안 해준다고. 그럼 공급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규제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있고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완화되면 그래? 풀어줄게. 더 공급해버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급량이 40%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량을 증가를 시키는데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공급량이 5%밖에 겨우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공급량 변화가 커요? 1번.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죠? 1번. 그럼 결론 나왔잖아.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이고 강화되면 공급을 못하게 막으니까 비탄력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주어지면 이런 사항이 주어지면 이 사항이 공급량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다?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공급량 변화를 조금 할 것 같다? 그럼 비탄력이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어. 서울의 아파트가 10%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런데 택지를 구하기가 힘들어. 건축 자재, 시멘트, 철근도 구하기도 힘들어. 건설 노동자 구하기는 더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싶어도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하면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봅시다. 생산요소 구입이 0이야 돼요. 10대요. 그럼 공급량 변화가 크겠죠. 그럼 탄력죠. 그럼 생산요소의 구입이 곤란하답니다. 비탄력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됐어요. 보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 변화가 크다. 그러면 크게 만든다. 탄력죠. 적게 만든다. 비탄력죠. 자, 이거 7번 봐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요.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죠. 근데 공급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 택지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 있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 있어야 되고 시멘트 있어야 되고 건설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건설 노동자, 철근, 시멘트, 택지 이런 것을 생산 요소라고 그래.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막 급등해. 막 올라가는 거야. 서울의
택지 한 평에 10억, 철근 한 가닥에 5억, 시멘트 한 포에 3억, 건설 노동자 하루 일당이 2천만 원. 나 건설 노동자 하루 가야 되겠다. 하루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기 봐. 그럼 생산자도 가격이 급등해. 그럼 아파트 공급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급량 변화가 작겠지.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안 돼 처음에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다만 집에 가서 해도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책을 본다 저를 본다? 나를 본다. 책을 본다 저를 본다 저를 본다 하면 안 되고 너를 본다 이야지. 처음에는 책 봐도 모른다. 그럼 뭘로 본다? 동영상. 동영상 보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데 동영상 보면 따분할 수 있어요. 또 따분할 때는 배속을 좀 높여. 그가 1로 보지 말고 1.2, 1.5가 1.2가 좀 더 늦다. 그러면 1.4, 1.6 이렇게 하라고. 이해해 놓으면 복잡해. 이해해 놓으면 무슨 말이 뭐라? 일을 해놓으면 어쩌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빠른 배속을 해서 더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다시 가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을 건데 근데 어떤 사항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 변화가 크게 나면 탄력적, 공급량 변화가 작게 나면 비탄력적. 됐죠? 자, 그러면 여기 4번하고 6번하고 7번이 됐어요, 이제. 자, 4번, 6번, 7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크겠죠? 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못하게, 공급 못하게 묶어버린 거야. 공급량 변화가 적죠? 비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해. 택지 구입이 곤란해. 아파트 공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비탄력적. 그럼 생산요소 구입이 영위하다. 탄력적. 생산요소 가격이 급등해. 막 급등. 그러면 생산요소 구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구한다고. 그러면 공급량이 빨리 안 된다고. 그럼 비탄력적.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영위할수록 탄력적이 낮는데 어떤 물건의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물건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용도로만 공급된다고. 근데 이 물건의 용도가 10가지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10가지 용도로 막 공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영위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공급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용도가 하나일 때하고 용도가 여러 가지일 때 여러 개 중에서 어디가 공급량 변화가 커요? 용도가 다양할 때.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영위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공급이 되니까 공급량 변화가 커진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요거는 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자, 요 3번이 공급 탄력성 결정에서 3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열 몇 번 나와. 열 몇 번. 12번인가 11번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설명 이해 안 되면 하지 말고 무조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얘는 수요 등 공급이 다 똑같아요. 자, 단기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자, 무슨 뜻이냐 설명해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근데 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간.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 건데, 이 공급량을 증가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해 보자. 근데 일주일만 측정해 봐. 일주일만. 그게 짧은 기간이야. 그럼 일주일 동안은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런데 한 달, 두 달 해보자. 이거 장기야. 그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해보자.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커진다고. 그래서 단기는 공급량 변화가 적다고.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이제. 다만 여기 5번. 5번은 3번하고 5번이 헷갈려. 3번하고 5번이 헷갈리는데 3번하고 5번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데 여기에 이해를 못하면 꼭 질문 온다고. 질문 안 받아. 질문 안 받는단 말은 여기서 이해하시라는 소리야. 자, 3번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하고 5번 생산기간, 재화를 생산하는 기간,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 이거는 재화의 생산기간이야.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 그럼 이 3번하고 5번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다른 말. 그럼 이제 5번 해볼게요. 5번, 이제 3번은 됐으니까. 자, 3번은 단기는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됐죠? 그럼 이제 요 5번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야.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만들겠죠.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 길면 빨리빨리 못 만들겠죠.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어. 현대중공업에서 유조선을 만들어. 그 유조선을 만들 때 유조선이 하루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어떤 유조선은 규모가 크고 투싼 유조선은 1년 동안 만들어. 1년 동안. 1년에도 다 못 만드는 유조선이 있다고. 그럼 유조선처럼 생산기간이 길어버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만든다고. 근데 생산기간 하루다. 그럼 하루면 1년에 365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생산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여기 짧을수록 비탄력적이 나왔거든. 요거하고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러니까 3번하고 5번하고 다른 말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은 어디가 잘 나오냐? 3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 3번이. 요 5번은 2번 나왔을 뿐이야. 다만 5번이 나왔을 때는 헷갈린다고. 다만 헷갈릴 뿐이라고. 근데 3번은 그냥 단기 나와. 그러니까 앞에 측정기야 이런 말 없이 그냥 단기, 장기 나오고, 5번은 앞에다 분명히 얘기죠. 생산기간이 단기다. 생산기간이 장기다. 이런 식으로. 생산기간하고 그냥 장기, 단기하고 다른 말입니다. 자, 공급 탄력성 결정률 갈 겁니다.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무수히 많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건 뭐라고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앞에다 측정 기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인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을 용이할수록 탄력적. 그다음에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풀어줬으니까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하대.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겠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영위하다. 탄력적. 생산요소 가격이 급등했다. 생산요소 가격이, 택지 가격이 한 평에 5억씩 한다.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럼 비탄력적.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공급 탄력성 결정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요에다 접목시키는 거야. 여기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영위하다. 그럼 수요 탄력성 가볼게요. 수요 탄력성에서 1번 볼래요?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영위하다. 수요 탄력성에서 개별 비탄력적, 시장 탄력적. 공급 볼래요? 개별 공급 비탄력적, 시장 공급 탄력적.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3번 탄력성 측정 기간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도 똑같이 있다고. 수요도 보면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에서 공법상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적, 강화될수록 비탄력적. 공급도 똑같이 있다고. 자, 공급 볼래요? 공급에서 똑같이 있잖아요.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지금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수요 탄력성 결정률도 있고 공급 탄력성 결정률도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야. 수요 탄력성 결정률 다시 가볼게요. 수요 탄력성 결정률 1번 용도, 다양하고 용도에 영향할수록 탄력적. 2번 개별 비탄력적, 시장 탄력적. 요거는 이제 안 했습니다. 3번 탄력성 측정 기간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1번부터 4번까지 공급에 그대로 있는 거야. 공급 봐요. 공급 그대로 있잖아요. 필기노트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20쪽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노트 20쪽에 수요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하고 그 밑에 별표 나가지고 공급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까지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야. 같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거기 3번 측정 기간이 되는 거고, 자, 공급은 끝났고 이제 수요라고 봐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이제 수요를 다시 갈 건데, 다음. 이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5번이에요, 5번. 5번. 요 대체제. 대체제 유무.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대체제가 감소하면 비탄력적. 요게 가장 잘 나온다고.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해봐요. 대체제가 풍부해지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OX? O.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면 탄력적으로 된다. 맞죠? 또 이렇게 나와. 시장에, 옷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대체제가 출현하면, 새로운 대체제가 생기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OX? O. 대체제가 있고 없고는, 대체제 존재 유무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OX? O.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이 되는 거고, 가장 최근에는 30회 때 이걸 냈다고. 이거.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야. 그럼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소리야. 여기에 최근에 냈던 거라고, 이게. 이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에서 지금은 여기 봐요. 요걸 진하게 했잖아요, 요거. 올해 이걸 나왔다고, 요거에. 여기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 냈다고, 요거. 근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죠.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그러면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요 네 글자. 용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뭐예요? 대가 뭐예요? 대체제, 전제,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세분할수록 탄력적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고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6번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얘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왜 주거용이 탄력적이냐면 우리 서울에 건물이 10개 있다기 봐. 우리 서울에 건물이 10개면 좀 감이 안 올까? 자, 건물이 100개 있다기 봐. 서울에 건물이. 요 100개 있으면 요 100개 건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야. 주택 아니면 상가 아니면 공장이라고 이렇게. 물론 구청도 있겠지만 요 세 가지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주택이 가장 많지. 우리 서울에 건물이 100개 있으면 주택이 가장 많죠. 다 아파트잖아, 아파트. 주택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주택이 훨씬 많죠. 그럼 주택이 많으면 대체제가 많은 거잖아요. 대체제 많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주거용이 탄력제라고 해요.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7번 갑시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제 그랬는데 요 세분할수록 대체제가 많아져요. 그럼 왜 그런가 볼까요? 시장을 세분했다. 부동산 시장이 있네. 부동산 시장은 세분하면 나누면 세분한다는 게 나눈다는 소리야. 토지 시장하고 무슨 시장으로? 건물 시장으로. 건물 시장을 나누면 건물은 주택, 상가, 공장.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직 공포선생님한테 주택 안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구나. 좀 있으면 이제 주택 배울 거라고.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어떻게 나눕니다. 자, 배울 거라고 공포선생님한테. 단독주택 있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아파트도 20평대, 30평대, 40평 이렇게.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파트와 연립이 대체가 가능할까? 아파트와 연립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요거 세분하면 비슷비슷해져. 동질화 된다고. 동질화 되면 대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대체가 생기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제라고. 자, 요거 이제 대체제. 요거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이번 시간 끝나니까요. 요 대체제 유무. 자, 요거. 여기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체가 많아서 탄력제다. 그거 됐으면 됐어. 요거 설명할 때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제래. 요거 됐으면, 머릿속에 됐으면 요 설명에 굳이 이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더 좋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요 탄력성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이. 그럼 수요 탄력성 결정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용세대지는 탄력적이다. 용세대지는 탄력이다. 용은요?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용은 뭐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랑 용수로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제 많을수록 주거용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라고 시험 볼 때까지 정말 기입해봐. 내 입에서 몇 번 나가는가? 50번 나가, 50번. 50번 좀 가했다. 30번 이상 나간다고. 그게 다 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 그러는데, 자, 이해하기 전에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대체제 전제 유무는 이 말은 대체제가 있고 없고는 그 말이야.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주거용 부동산이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밖에. 그럼 대체제가 없는 거라고. 대체제가 없다. 이렇게. 자, 2번. 서울에 주거용 부동산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이렇게 봐요. 그럼 2번은 대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두 경우에 이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바뀐가 봐봐요.
그럼 대체제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가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서울에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사 갈 곳이 없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해 안 되면 이걸 봐봐요.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있는 거야. 이때 아파트 가격이 20이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똑같아. 대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대체가 있으면 아파트 20 올라가면 아파트에서 연립으로 이사가, 연립에서 다세대로 이사가, 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사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많이 감소할까 조금 감소할까? 많이 감소해요. 다른 데 이사 가니까. 근데 여 위에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살아야 돼요. 그럼 수요량이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없으면 수요량 변화가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고, 대체가 있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이해하지 말라고.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요?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자, 수요 탄력성 결정력. 수요 탄력성 결정력은 영세대주는 뭐다? 탄력적. 영세대주는 뭐다? 탄력적. 제가 30번 든다겠죠? 벌써 2번 나왔잖아요. 이번 지금만. 지금 이번 시간에 영세대주는 탄력적에다가 지금까지 해서, 지금 금방 했던 것까지 해서 6번째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거 안 되고, 요거 필요 없고,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관이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완화돼. 내가 아파트를 살려는데 공법상 규제를 강화해. 너 자금 어디서 났어? 너 아파트 2개 가지고 있는데 또 사? 이렇게 막 규제를 강화해. 그럼 아파트를 많이 못 산다고.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작지.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풀어지니까, 강화되면 비탄력적. 자, 이렇게 해서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결정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탄력성에 이제 얼추 다 끝난 거야. 이제 처음 배우는 치고는 탄력성에 대해서는 좀 깊은 내용까지 했어요. 이제 탄력성이 끝난 거라고. 그럼 탄력성이 끝나면 수요 공급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수요 탄력성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탄력성이 끝나는 거예요. 경기변동 갈 건데, 이제 좀 더 갈 건데, 그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탄력성의 개념을 좀 빨리 정리할게요. 좀 오버되더라도 좀 힘들어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탄력성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나눠지는데,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공급 탄력성 공급량 변화.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 배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은데 딱 하나 배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나머지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6가지 중에서 오늘 4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개념. 개념이 시험에 나올 일 없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수요량이 3 변하면 탄력성은 3, 5 변하면 5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소득 탄력성도 만들 수 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개 변하는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개 변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탄력성인가 봐봐요. X제 가격이 하나 변할 때 Y제 수량이 3개 변했다. 이건 무슨 탄력성입니까? 교차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오잖아. X제, Y제. 이거 교차 탄력성. 네? 자,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수가탄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다. 읽을 때는 이 공식을 써보면 수요량, 가격인데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비율이다. 그래서 읽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비율이다. 자, 여기다가 소득을 넣으면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됐죠? 그래서 지문이 분자문을 바꿔서 틀렸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공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 만들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좀 해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가격 이렇게 놓고,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같은 재와 다른 재와 다른 재와
X제 가격 변화율,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됐죠? 자, 공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표 했네, 표. 이번 시간에 지금 표 하고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관련해서 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갔는데 이걸 5개로 나누고 이름 붙여줬다. 기준이 1이야.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가 나왔어. 0.5. 0.5는 1보다 작죠? 그럼 비탄력적. 1.5는 1보다 크죠? 탄력적. 탄력성이 0이 나왔습니다.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완전 탄력적. 자, 그러면 수요 곡선 그려볼 겁니다.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은요. 수평선. 완전 탄력적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됐죠?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2번 중에서 어디가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인 거. 1번. 비탄력잖아? 비탄력적. 원만하다? 탄력적. 기울기는 어디가 큽니까? 1번. 비탄력적이면 기울기는 크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이 같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다. 수요량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가격 변화가 더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그때는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 됐겠습니까? 자, 이제 수요 탄력성에서 네 번째 배웠던 거, 수요 탄력성 결정력. 제가 수요 탄력성 결정력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한다?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하고 탄력적. 세분화적 탄력적.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 주거형이 탄력적. 공급 탄력성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급 탄력성 결정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거 먼저 책 좀 보게요. 자, 책은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110쪽부터 배웠습니다. 책 110쪽. 책 110쪽에 수요 탄력성 그러면서 이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기요. 손으로 이렇게 되네.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보다 쉬워요. 그래프를 봐도 이해가 안 돼. 뭐 쉬워요. 거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모릅니까? 자, 거기 보면 밑에 그림은 아까 다 봤고 그 밑에 탄력성의 개념 나오면서 뭐 탄력성의 개념 나와서 뭐라고 써놨어요. 공식도 써놓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 지금 110쪽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다고. 책 보면 더 오히려 더 복잡해요. 사이드에 기출지문도 없고 그 111쪽 가봐요. 111쪽에 가운데 표 나오죠, 표? 그 표가 지금 이 표야. 이 표라고요, 표. 이 표가 가장 중요해, 이게. 내 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이 표, 필기노트 있는 표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그러면 필기노트 있는 표를 하라고. 여기 책에 있는 표를 하지 말고 필기노트 있는 표로.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필기노트하고.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필기노트 있는 표를 하고, 그 위에 그래프 그려놨죠? 수요곡선 그려놨잖아요, 수요곡선. 수요곡선 몇 개 그렸을까? 5개. 이거 5개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러니까 5개 그려놨잖아요. 수직선도 있고 수평선도 있잖아요. 기역이 수평선이죠. 기역이. 그럼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미음이 수직선이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것만 보고 그 밑에 표는 어디서 보고? 필기노트에서 보고 마지막에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법 이런 거 보지도 말라고. 옆에 111쪽에 기출지문 3개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112쪽 볼 필요 없음. 113쪽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114쪽도 지금 보지 말고 114쪽은 작업 안 했습니다. 115쪽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습니까? 여기 뭐라고 할래요?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115쪽에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죠? 영세대주는 뭐다? 탄력적이다. 영세대주는 뭐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115쪽 기출지문 첫 번째 기출지문 볼게요. 첫 번째 기출지문. 오피스들에 대한 대체제가 감소했다.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라 되죠. 그럼 대체제가 감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작아진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넘겨서 116쪽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요거는 지금 보지 마라. 지금 보지 말고 어차피 요거는 이론적으로 안 나와요. 나와야 계산 문제 내는 거고. 자, 118쪽 갑니다. 118쪽에 공급의 탄력성 개념 공식도 받고 그 밑에 가운데 그림 공급선 몇 개? 5개. 그럼 여기 책에는 없지만 이 그림 밑에 118페이지 그림 밑에 이런 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는데 수요가 똑같으니까 생략해 놓은 거야 이거. 의미하셨나요? 그 밑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다 외우지 말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됐지요? 예, 그래요. 자, 이번 시간은 좀 길어졌습니다. 이거 다 끝내기 위해서.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이제 경기 변동으로 갑니다.